여러분은 70살이 넘으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다. 50대, 60대까지 온갖 위험을 피하고 노후 준비를 다 했다. 이제 70대가 되었으니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70대 이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30대의 사업이 망해도 10년 동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40대의 건강을 망쳐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70대에 전 재산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한번 크게 다치면요.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70대가 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왔다. 세상 물정을 다 안다. 이 정도 일에는 당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자신감을 노립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과 건강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5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곳만 피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지역. 여러분의 모든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투자 설명회장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특별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설명회에 오시면 무료 식사도 제공합니다. 좋은 정보도 얻고 밥도 먹을 겸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밥만 먹고 올 건데 뭐. 투자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 전 재산을 잃습니다. 요즘 이런 설명회는 옛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이런 곳에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설명회장에 들어가면 놀랍니다. 음식이 고급 뷔페입니다. 스테이크, 연어, 새우, 이런 비싼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참석만 해도 현금 상품권을 줍니다. 5만 원, 10만 원, 심지어 20만 원짜리도 줍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믿을 만하겠지. 이렇게 돈을 쓰는 회사가 사기를 칠 리 없어.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강사가 나옵니다. 명품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원금 보장, 연 30% 수익 보장, 3개월 후 상장 예정, 미국 금광 투자, 바이오 신약 개발, 인공지능 기업 투자, 이런 그럴듯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은 3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만에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진짜 투자해서 돈을 벌었네.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은 배우입니다. 돈을 받고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초기 투자자들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돈으로 이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투자로 번 돈이 아닙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옵니다. 친절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잠깐 상담 좀 하시죠. 따로 준비된 방으로 안내합니다. 조용한 방입니다. 편안한 소파가 있습니다. 커피도 줍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1대1 상담이 시작됩니다. 직원은 정말 친절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퇴직은 언제 하셨어요?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집은 있으세요? 자녀분들은 어디 사세요? 자녀분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모르는 비상금이 있으세요? 따로 모아둔 돈이 있으세요? 부인이나 남편이 모르는 돈이 있으세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돈을 전부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파악해서 맞춤형 사기를 치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서 2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무료 식사도 제공하고 교통비도 드립니다. 참석하시면 5만 원 상품권도 드립니다. 김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롯데호텔이면 괜찮은 곳이네. 밥이나 먹고 5만 원도 받고 올까? 설명회 당일 김할아버지는 롯데호텔에 가셨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음식이 고급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20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다들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처럼 퇴직한 분들이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가 나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었습니다.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상장 후 3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3배면 2억이 6억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원금 보장을 해드립니다. 만약 손해가 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김할아버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원금 보장이면 안전한 거 아닌가?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돌려받잖아. 그럼 해볼 만하지 않나?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친절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상담 좀 하시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김할아버지는 따라갔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직원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퇴직은 언제 하셨어요? 자녀분들은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73세입니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자녀는 둘입니다. 그러자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산은 얼마나 되세요? 김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산 규모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드려야 해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김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2억 정도 있습니다. 여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재산 규모면 1억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부 투자하시는 건 위험하니까요. 1억만 투자하시고
나머지 1억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럼 1년 후 투자금 1억이 3억이 됩니다. 이자로만 3천만 원이 생깁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회사입니다. 여기 등록증 보이시죠? 그리고 원금 보장 계약서도 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등록증도 보여주고 계약서도 보여주니까 김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결국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년 후에 꼭 감사 인사하러 오실 거예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신이 나셨습니다. 진짜 되네. 이거 정말 괜찮네.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나 요즘 투자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아.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1억도 투자할까? 1억을 더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데? 그럼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1억도 투자하자. 여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1억을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추가 투자는 더 좋은 조건을 드립니다. 이자를 월 3%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또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 원 전부를. 이제 김할아버지의 전 재산 2억 원이 모두 그들에게 갔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총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 달 이자가 안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계속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불안해진 김할아버지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회사 어디 갔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일주일 전부터 안 보이는데요. 문도 계속 잠겨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걸.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100명도 넘습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는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할아버지의 2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등록증은 가짜였습니다. 계약서도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준 이자 1,500만 원. 그것도 사실은 김할아버지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 돈으로 이자를 준 겁니다. 이게 바로 폰지 사기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자식들 도움받아 근근히 살아가십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사십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우울증 약을 드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무서운 사실이 나옵니다. 70대 이상이 유사투자 사기로 잃는 돈. 1인당 평균 피해액이 얼마일까요? 무려 8천만 원입니다. 어떤 분은 5억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투자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왜 70대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볼까요? 젊은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테스트합니다. 잘 되면 더 넣고 안 되면 빼는 겁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 번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 이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둘째 이유,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이 돈으로 한 번만 더 불리면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다.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 마음을 노립니다. 셋째 이유, 나는 속지 않는다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평생 살아왔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수백 명을 속여본 전문가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곳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 이자가 연 3%입니다. 그런데 연 30%를 준다?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도 믿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둘째, 공짜 점심을 주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는 이유가 뭘까요? 호텔 연회장을 빌리는데 1천만 원이 듭니다. 음식값만 200명이 먹으면 2천만 원입니다. 상품권 200명에게 10만 원씩 주면 2천만 원입니다. 총 5천만 원을 씁니다. 왜 이렇게 돈을 쓸까요? 그보다 훨씬 큰 돈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5천만 원 써서 50억을 가져갑니다. 이게 그들의 장사입니다. 셋째,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꼭 상의하세요.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그들이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도 더 잘합니다. 정보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다섯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내일도 있고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생각하세요. 밤에 자면서도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투자라면 굳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조용히 부자들끼리 나눕니다. 호텔 빌려서 설명회 하고 공짜 밥 주면서 여러분을 찾아온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위험지역.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안전장치가 없는 무허가 고위험 작업 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어도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지인을 통해 급하게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지붕 수리 일 있는데 하루만 나와. 외벽 도색 일당 10만 원인데 할래? 무거운 짐 옮기는 일인데 반나절이면 끝나. 이런 일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자리는 정식 업체가 아닙니다. 4대 보험도 없습니다. 산재 보험도 없습니다. 안전 교육도 없습니다. 안전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급하게 모읍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아직 힘도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집 지붕 수리하는데 하루만 도와줘. 일당 8만 원 줄게. 박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하루 8만 원이면 괜찮네. 지붕 수리 정도는 젊었을 때 많이 해봤어.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현장에 가셨습니다. 보니까 2층 지붕이었습니다. 낡은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는 없었습니다. 안전모도 없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김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붕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퇴골 골절, 척추압박 골절, 갈비뼈 3대 골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였을까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더 들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아는 사람들 모아서 한 거예요. 정식 회사도 아니에요. 보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8만 원을 벌려다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무섭습니다. 70대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추락사고입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비계에서 떨어집니다. 대부분 안전장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70대가 되면 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0대 때는 조금 비틀거려도 근육이 잡아줍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꼭 지키세요. 첫째, 안전장비가 없는 현장은 가지 마세요.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이런 기본 장비조차 없다면 그 현장은 위험합니다. 일당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값은 그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둘째, 높은 곳에서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붕 위, 사다리 위, 2층 이상 건물 외벽. 이런 곳은 젊은 사람도 위험합니다. 70대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추락은 곧 죽음이거나 평생 장애입니다. 셋째,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일 많이 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7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몇만 원 때문에 수천만 원을 잃는 어리석은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위험 지역.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응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외진 격오지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고 싶다.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다.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집값도 싸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외곽이나 섬이나 산속으로 이사를 갑니다.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겉으로 보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집도 넓습니다. 마당도 있습니다. 텃밭도 가꿀 수 있습니다. 공기도 맑습니다. 조용합니다. 별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입니다. 70대가 되면 응급 상황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50대의 응급 상황 발생률을 1이라고 하면 70대는 3입니다. 3배나 높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질식. 이런 것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골든타임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4분. 이 4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6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살아도 심각한 장애가 남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떨까요? 119에 신고하면 평균 7분에서 8분 안에 구급차가 옵니다. 7분이면 골든타임을 넘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깝습니다. 살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15분, 20분, 심지어 30분 넘게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산길입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겨울은 더 심각합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산길은 눈이 쌓입니다. 제설도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겨울철 폭설 때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여름 장마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가 나면 길이 끊깁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던 69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할머니는 서울 강남에서 40년을 사셨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끄러운 도시가 싫어졌습니다.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이웃 발소리 다 싫어졌습니다. 최할머니는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집도 저렴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현금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기서 살자. 조용하고 좋겠다.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텃밭도 가꿨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직접 키웠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최할머니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마트가 멀었습니다. 차로 30분 걸렸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동네 보건소는 있었지만 큰 병원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웃도 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이 5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 없다. 이웃도 가끔 보면 되지. 이사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은 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최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텃밭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아팠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최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심각하다. 심근경색이다.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119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최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구급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최할머니는 점점 더 아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25분쯤 지났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멀어졌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할머니 집은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비포장 산길 끝에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신고 후 28분이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1시간 거리였습니다. 구급차가 빨리 갔지만 산길이라 속도가 안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최할머니는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장 보러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최할머니가 서울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구급차가 7분 만에 왔을 겁니다. 병원도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총 12분이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았을 겁니다.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진 곳에 사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70대 이상 응급 환자 중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사망률,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늦게 옵니다. 병원이 멉니다. 그 사이에 생명이 꺼집니다. 게다가 외진 곳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들은 도시에서 삽니다. 이웃도 멀리 있습니다. 집 안에서 쓰러지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릅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고독사의 70% 이상이 외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는 이웃이 이상한 걸 눈치챕니다. 신문이 쌓여 있다. 우편물이 쌓여 있다. 불이 며칠째 꺼져 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관리실에 연락합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빨리 발견됩니다. 하지만 외진 곳은 다릅니다. 이웃이 멀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 달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거주지를 정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급차가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응급 상황에 구조받을 수 없다면 그곳은 무덤과 같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119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집까지 구급차가 몇 분 걸리나요? 10분 넘게 걸린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둘째, 병원까지 거리를 확인하세요.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건소만 있고 큰 병원이 1시간 이상 걸린다면 위험합니다. 70대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셋째, 혼자 살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사세요. 어렵다면 최소한 이웃이 가까운 곳에 사세요.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합니다. 혼자 외진 곳에 사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넷째, 통신망을 확인하세요. 핸드폰이 잘 터지는지 확인하세요. 와이파이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통신이 안 되면 응급 상황에 신고도 못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로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응급 상황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다섯째, 겨울철을 생각하세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제설이 잘 됩니까? 겨울에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여름 장마철은 어떻습니까? 산사태 위험은 없습니까? 1년 내내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조용함과 안전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조용한 곳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70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용함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싼 땅을 찾아 외곽으로 가는 것. 그것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산골로 가면 현금이 몇 억 남습니다. 하지만 그 몇 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응급 상황에 죽는다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뒤에 숨어 있는 위험. 그것을 꼭 생각하세요. 네 번째 위험 지역.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도박 같은 거 안 한다. 정말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 70대 도박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무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인가 짜릿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때 도박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복권 몇 장 삽니다. 조금 당첨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불법 게임장에 발을 들입니다. 화려한 기계들. 순식간에 나오는 결과. 처음에는 10,000원만 넣습니다. 그런데 계속 잃습니다. 본전 생각이 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뇌가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도박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답답했습니다. 동네에 생긴 게임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0만 원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본전 생각에 카드론까지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을 잃고 빚이 생겼습니다. 가족들과 큰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이게 도박의 무서움입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마음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첫째, 복권방이나 게임장에 절대 가지 마세요. 중독은 순식간에 옵니다. 둘째, 심심함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도서관, 복지관, 등산, 건강한 취미를 가지세요. 셋째, 친구가 권유해도 거절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도박은 재미가 아닙니다. 파멸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지역. 여러분의 마음과 재산을 모두 빼앗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과도한 의존과 착취가 발생하는 독성 친목 모임입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갈망하는 게 따뜻한 친구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에 나갑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모든 모임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모임은 겉으로는 친목이지만 속으로는 착취입니다. 독성 모임은 처음에는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환대합니다. 여기가 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금전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모임 회비, 사업 투자, 쉼터 건물 구입. 처음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집니다. 거절하면 모임에서 쫓겨날까봐 두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독성 모임은 여러분을 외부와 단절시킵니다.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친구를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시던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워서 노인 친목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모임 회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공동주택 투자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천만 원을 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동주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이 사라졌습니다. 모임이 해체되었습니다. 1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여러 사람에게서 총 3억 원을 받아 달아났습니다. 독성 모임은 돈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빼앗고 관계도 빼앗고 판단력도 빼앗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돈을 계속 요구하는 모임은 조심하세요. 건강한 모임은 과도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외부와 단절시키는 모임은 떠나세요.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막는다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셋째,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위험합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지 않습니다. 진짜 공동체는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5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수익 유사 투자 설명회장.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곳은 100% 사기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둘째, 안전장치 없는 무허가 작업 현장. 안전장비가 없는 곳은 가지 마세요. 높은 곳에서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응급 시스템이 없는 외진 격오지. 구급차가 10분 안에 올 수 없는 곳은 위험합니다. 조용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시설.
중독은 순식간에 옵니다. 심심함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다섯째, 독성 친목 모임. 돈을 계속 요구하는 모임은 조심하세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50대, 60대가 쌓는 시기였다면 70세 이후는 지키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속 방심입니다. 평생 경계하며 살았던 그 자세를 70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건강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유흥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정말 황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지켜온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